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nglish NA 스파르타 토익 스피킹의 강사 애슐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번의 시간 동안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그 전략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화면 Let's look at a screen please. 그렇다면 문제는 총 몇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면 11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은 실제 약 20분 정도쯤이 소요가 됩니다. 이 20분이란 얘기는요. Part 1 문제가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11번까지 진행이 되는 시간이 20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나오는 시간까지 하면 사실은 뭐 OMR 카드를 작성한다라던가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풀고 내 답변이 정확히 응답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들까지 합한다면 40분이 좀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각 3점씩의 배점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5점의 배점 내외에서 각각 1점 단위로 평가가 되고요. 실제 총점은 2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산 점수. 왜냐면 아무리 1점, 1점, 1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200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점수화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점수는 100점 단위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크게 읽는 파트, 두 번째는 사진 묘사, 세 번째는 질문의 답하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유형은 8번에서 10번까지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듣는 능력과 시각 정보와 그다음 청각 정보를 같이 활용하는 표를 보고 듣는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은 의견을 제시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다시 보시게 된다면 여기는 준비 시간이 45초, 각각 답변 시간은 45초와 45초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답변 시간 똑같습니다. 자, 사진 묘사에 관련해서는 준비 시간이 똑같이 45초. 여기 부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전에 자, 8월 17일. 그러니까 2021년에 8월 17일 시험이 시행된 이후부터 여기는 이제 30초의 준비 시간에서 45초로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의 준비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시간이 바뀌었고 무당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까지 문제가 하나가 추가됐다는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파트에서는 준비 시간 3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응답 시간은 15초, 15초, 3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다음 파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표를 보는 시간이 45초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 답변에서의 준비 시간은 3초, 응답 시간은 15초, 15초, 30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분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뭐 프로포저 솔루션이라는 해결책 제시하기 위한 유형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문제가 바뀜으로써 하나가 삭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란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여기서 추가가 됐고 유형이 하나가 추가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토탈 11문제가 이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초의 준비 시간, 60초의 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총 11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각각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음, 억양, 강세, 배점은 3점씩이 되겠고요. 발음, 억양, 강세라는 발음에 대한 부분에다가 문법, 어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용의 관련성과 완성도를 물어보는 식의 문제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질문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한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유창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좀더 유창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창성 기타 등등 알파가 되겠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정확성, 확성이란 부분들과 그다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을 측정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1번은 약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문제에서 나머지를 다 포함하는 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문법적으로 맞게 얘기하는지 전달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랭귀지 유즈라고 해서 전체적인 언어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점이 5점이 되는 부분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응시료 가장 중요한 얘기긴 한데 실제 응시료는 7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퍼레이트라고 해서 단체로 직원분들과 같이 회사에서 단체로 보는 시험의 이제 레이스는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응시를 하신다면 77,000원이 되겠고요. 성적은 5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OMR 카드가 존재합니다. 그 시험장에서는 OMR 카드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공해주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OMR 카드와 컴퓨터용 사인펜도 같이 회수한다는 거.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회수한다는 거. 그리고 OMR 카드는 아주 예전 시험과 다르게 여러분이 OMR 카드 뒷장에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빈칸에다가 내가 뭔가 약간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죠. 필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주 예전에는 필기할 수 없는 시험에서 지금은 필기를 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Part 1에 대한 부분, Question 1 and 2, 1번, 2번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Read a text aloud, 지문은 크게 읽기라는 부분인데 준비 시간은 각각 45초, 응답 시간은 각각 4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음, 억양, 강세가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긴 사실 없지만 이런 부분에다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연음이란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연음도 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채점이 되긴 사실 애매하죠. 왜냐하면 내가 빨리 읽느냐 천천히 읽느냐에 따라서 연음이란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점은 3점이 되겠습니다. 3점 배점이지만 실제 ETS 레이터는 점수로 채점한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 레벨 혹은 뭐 미디엄 레벨, 로우 레벨로 이렇게 나눠서 채점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전략이 무엇인지 그럼 이 지문을 잘 읽으려면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준비 시간은 제가 45초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준비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역시 고득점의 비법이랍니다. 자, 그럼 45초라는 시간 동안에 지문을 화면을 보면서 끊어 읽기.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까? 왜냐면 지문을 먼저 딱 읽게 되면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디서 읽어야 되지? 라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넘버 원 priorities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억양 및 강세, 발음이란 부분에 주의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된다. 읽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역시 그냥 남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간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또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의할 단어에 대해서 발음을 미리 연습한다가 되겠습니다. 뭐 고유명사, 숫자, 특수기호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의 종류를 미리 파악한다라는 부분인데 지문의 종류라면 지문이 어떤 식의 종류가 나오는지 볼게요. 뭐 광고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니면 공지에 대한 부분, 안내, 뉴스 보도, 뭐 자동답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로 문제 유형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도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문 유형별로 이 성격을 잘 살려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에 따라서 알맞게 억양 강세를 잘 살려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장을 읽을 때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은 끊어 읽을 땐 끊어 읽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끊어 읽을 때 살짝 올려 읽는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중간에 끊는 부분은 쉼표, 콜론, 세미콜론 뒤에서나 전치사, 접속사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끊어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 콜론과 세미콜론은 일직선,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역할과 같은 거냐면 얘는 이런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쉼표에 대한 역할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뭐 꼭 일직선을 읽으셔도 되고 살짝 끊으면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치사 앞에서는 문장이 짧을 경우에 끊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장이 길다라면 근데 그거는 길다 짧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빨리 잘할 수 있다 저처럼 그럼 좀 더 긴 문장에서 전치사 앞에까지 끌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읽어주시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라는 부분이 나올 때 앞에서 반드시 끊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래서 이런 걸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같이 왜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말 할 때도 끊어서 읽는 것처럼 더 효과적인 전달력을 위하신다라면 접속사가 나온다면 문장에서 꼭 끊어서 읽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끊어서 올려 읽는 것이고 뒤에서는 당연히 내려 읽는다라는 부분으로 올리고 내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라면 올리고 상승 하강의 인토네이션을 읽는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끊어읽기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끊어 읽기가 결국 끊어 말하기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왜 이거 대표적이잖아요. 약간 홍길동 이런 것처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쓰여 있는 걸 제가 보고 읽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아버지 가방에로 간다라면 잘못된 끊어 읽기가 아니라 끊어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part 1은 우리가 그냥 주어진 지문을 읽는 것이지만 뒤에 파트에 가시게 됐을 때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끊어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the first thing I can see,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that 이란 부분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that 첫 번째 보이는 것으로는 한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이 연결하시고 싶은 걸 넣으셔야 되는데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that a man 이라고 한 방에 읽으시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전달력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 그 부분 조심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끊어 읽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끄듬을 내려 읽는다라는 부분.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났다라는 부분의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동사, 비동사, 의문문은 끄듬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의문사, 의문문 끝을 내려 읽는다라는 부분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Are you a student? 자, how are you today?처럼 의문사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으로 의문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토네이션 올리냐 혹은 내리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잘 기억하셔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마침표의 느낌이에요. 느낌표, 마침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장이 끝나는 부분인 거죠. 단 이제 물음표의 경우에는 좀 올리는 경우랑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자, 느낌표란 부분은 마침표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읽으시거나 좀 더 살짝 올리면서 강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장 내용에 따라 약간 내려주시거나 마침표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마침표의 경우에는 역시나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한숨 쉬고 라는 그래서 줄을 두 줄을 그어드렸어요. 약간 pause라고 하잖아요. 약간 멈춤. 이렇게 멈춤의 형태로 정확히 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정확히 끝나고 나서 읽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지문을 강세, 및, 억약, 끊어읽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뭐 해보실 거냐면 준비 45초, 응답 45초 해보시겠습니다. Begin, prepare now. 삐 읽어보시겠습니다. Begin speaking now. 삐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읽으셨던 지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자, 그래서 뭔가 문장이 새로 시작할 때 뭔가 환기한 느낌으로 thank you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For joining us. 문장이 너무 길다. 전치사 앞에 잘라 주실 수 있습니다. Joining us at the Mason Industries. 문장 내에서 강세를 넣어줘야 되는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문장 내에서 강조해 주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Mason Industries press briefing. 마침표기 때문에 인토네이션 내려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as a senior member of the building. 문장이 너무 길다라면 한 번은 잘라주실 수 있고요. senior member라고 한다라면 역시나 senior 이제 멤버인데 여기는 복합어기 때문에 문장이 두 개가 따로따로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액센트를 senior member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단어의 액센트를 준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합어의 경우에는 A, B가 붙어 있거나 혹은 A, B 사이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A, B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니어든 멤버든 따로따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 액센트 여기 넣어주시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as a senior member of the board, I'm honored to introduce Catherine Miller. 그래서 고유명사 문장에서 역시나 이름이 나온다면 강조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D로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The incoming vice president of sales. 어려우시다면 한번 자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incoming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 복합어기 때문에 vice president 강조해 주시고요. Miss Miller. 여기는 이제 Miss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헷갈리실 만한 거 이제 미즈가 미세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미스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자는 세 개나 있는데 남자는 그냥 하나입니다. 미스터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Miss Miller joined the company after a long career. 액센트가 커리어가 아니라 career in finance에 대한 부분, 뱅킹에 관련된 부분, 투자 인베스팅에 관련된 부분으로 세 가지의 나열 부분의 인토네이션을
잘 여러분이 살려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d like to invite her to the podium. 강단으로 제가 초청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문장이 끝나지 않은 느낌으로 잘 꺾어주시고 and 여기서는 축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 발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She will speak on the future of the company. 혹은 she will speak on the future of the company 라는 부분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문장이 너무 기시면 on 앞에서 한번 전치사 앞에서 잘라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문장이 너무 길다. 그렇다면 전치사, 마침표, 쉼표 혹은 구나 절 앞에서 효과적으로 더 잘라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 부분, 문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단어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Mason Industries, Catherine Miller, Miss Miller, Finance, Banking, Investing. 그래서 문장 내 강세로 간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부정어 이런 부분의 단어가 들어간다면 문장 내에서 강조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어디서 끊어읽는 것이냐면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들어간다면 뒤에서 무조건 끊어읽는다. 쉼표 뒤에서는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호흡을 고르는 정도, 마침표라면 충분히 쉰다는 부분으로 쉬는 부분의 길이도 쉼표는 조금 짧게, 마침표는 길게 읽어주셔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or a full schedule of upcoming events that the show will be covering, visit our website. 조금 빨리 읽어보면 For a full schedule of upcoming events that the show will be covering, visit our website. 정도쯤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and, but, or, so 같은 접속사나 who, which, that 같은 관계대명사 앞에서도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문장의 내용별로, 의미별로 잘라 읽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So we will spend 20 minutes on this bridge. 그리고 끊어주시고 and move into San Diego. 꺾어주시고 where you can enjoy Pinewood Par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접속사 앞에서 관계대명사 앞에서 잘라서 읽어주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식어나 연결어로 길어진 주어구나 목적어구는 묶어서 덩어리로 chunks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읽어서 묶어서 얘기해준다가 됩니다. 볼게요. Beautiful spring like weather. 긴 주어 대명사 한번 잘라줍니다. Will continue for most of today with a high of 25 degrees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긴 주어 뒤에서 한번 덩어리 잘라서 읽어주신다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ur store will stay open late so that customers can take advantage of this week's super special savings offer. 목조가 길기 때문에 긴 목조가 앞에서도 한번 우린 잘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주어 다음에 한번 동사 will stay open late 늦게까지 오픈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 가게 늦게까지 열어요. 왜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문장의 목조가 긴 경우에도 잘라주고 주어 다음에도 잘라주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치사나 전치사 구 앞에 잘라야 된다는 부분인데 We'd like to offer everyone 전치사가 나오니까 한번 잘라주네요. On the connecting flight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뭐 연결편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간다라는 얘기였네요. 그리고 나서 a gift certificate give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데 that can be used at all of the duty-free stores at the airport. 어떤 gift certificate인 거냐면요. 여기저기서 all of duty-free store 공항에 있는 모든 자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쵸? 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gift certificate,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공항에 있는 모든 듀리프리 스토어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connecting fly, give certificate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전체 문장이 좀 길었죠 부분이죠. 전치사 구가 나온다라면 문장 부분에서 계속 잘라서 문장을 읽어준다.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전에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을 보았다면 이번엔 억양과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역시나 고유명사, 외래어, 숫자, 핵심 정보가 나올 때는 강하게 발음합니다. 또한 부정어가 들어갈 때 비교급, 최상급도 강조해서 읽는 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뭔가 느낌표기 때문에 뭔가 강조한 느낌이 되게 강하죠. You a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hit. 뭔가 약간 라디오 느낌 이런 게 광고 지문 같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나온다면 고유명사 문장 내에서 강조한다. 자,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네요.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뭔가 시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으로 Don't be afraid 라는 부분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발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음의 A, E, I, O, U에 대한 발음에서는 역시나 모음 발음 앞에서는 on을 쓰고 전과사 D라고 발음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on employee, D employee라는 부분으로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D로 발음한다. 혹은 umbrella라는 부분도 여기도 사운드였기 때문에 D로 발음하신다라는 거 on umbrella 혹은 D umbrell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음이기 때문에 D로 발음한다는 부분과 on으로 발음한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어의 첫 자가 모음이지만 발음이 자음, 그러니까 여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U라는 부분에 J 사운드가 될 때는 이런 건 자음 발음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어를 쓰고 아니면 더를 발음한다. 그래서 어랑 더랑 짝꿍, on과 D와 짝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European country, 발음이기 때문에 약간 Y 사운드가 들어가서 European country 혹은 the European country 혹은 a university, the university라는 부분으로 이런 사운드가 Y나 W 사운드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여기서는 어나 더로 읽는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도 XTD 부분이 철자가 X에 대한 부분이지만 얘가 A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DXTD series 혹은 여기도 on XTD series. 왜냐하면 발음이 A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왜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SAT. 이것도 이거야말로 이건 X란 부분을 읽어서 그런 것도 하지만 S라고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SAT라고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이라면 DSAT. 왜냐면 S로 읽으셨기 때문에 DSAT exam으로 읽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스펠링이 뭐가 됐든 뭐 예를 들어 제가 네트란 시험을 만들어 볼게요. 이걸 넷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NET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DNET.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D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hour를 철자가 자음이지만 무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hour. 1시간, an hour. 자, an hour. 우리의 의란 부분이라던가 1시간, an hour. H 사운드가 있지만 무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무음이라서. 스펠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펠링으로 보는 것이 1차원적인 거고 두 번째는 발음에 대한 부분으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아두면 되면 꿀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는 쓰인 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축약형이라면 축약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대로 읽어주셔야겠죠. 가령 with, your, their, theirs, here's처럼 here is, they will로 읽지 않고 축약이 되어 있다면 축약되어 있는 형태로 그대로 읽어주신다는 부분. 바꾸지 않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자는 풀어서 발음하지 않는다. 다 명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읽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A, B는 그냥 avenue, street, Seine, boulevard, Los Angeles, Florida 이렇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발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약자, 숫자, 특수기호 같은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자,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암기하셔야 되는지 볼게요. star key. 우리가 make it a phone call 할 때 star key.
pound key, pound라고 읽으셔도 되고 우리가 왜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해시태그 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시라고 읽으시는 것도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혹은 얘는 골뱅이는 at이라고 읽죠. 그래서 www.jetplane7.com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27 15센트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토익스피킹 지문은 막 $10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발음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단어가 꼬이거나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식의 발음들이 좀 출제가 된다는 거긴 하죠. 그래서 $27.15 혹은 27.15으로 짧게 그냥 읽으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특정 음절 강세를 살려서 그럴 때 뭐냐면 attention, international, concession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션전 이런 거 앞에는 바로 앞에 단어의 액센트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단어의 강세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광고 지문을 한번 볼 건데요. Let's read a text aloud. 모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Begin, prepare now. Beep. Begin speaking now. Beep. 자, 여러분들이 모두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지문 읽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son's has opened a new location in the Houston area. If you are in the neighborhood, drop by and experience authentic deli sandwiches, kosher favorites, and our fantastic service. In addition, we are offering delivery services in the area starting this week. So come by and see what Olson's off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Olson's has opened a new location. 그래서 우리가 광고 지문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이름 올슨이란 데는요. 올슨즈라는 이제 가게가 되는 거네요. has opened a new location. 문장이 너무 길다라면 전치사 앞에서 자르셔도 됩니다. In the Houston area. 휴스턴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인토네이션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If you are in a neighborhood, 네이버와 후두가 합쳐진 복합어. 그래서 neighborhood. If you are in a neighborhood 꺾어주시고 drop by. 자, 올려주십니다. and 접속사니까 and experience authentic. 여기 th 발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Authentic deli sandwiches 올려주시고요. Kosher favorites 끝발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is로 발음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츠로 발음하셔야 되는 거고. 자, 츠로 발음하시는 거고. 여기 service라는 부분 여기 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favorite 올려주시고 and our fantastic. 그래서 에 발음 fantastic service 인토네이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 addition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we are offering delivery services 라는 부분 여기 똑같이 이주로 발음하신다라는 부분이요. services in the area 더 아니고 D로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D로 읽으셔야겠죠? Starting this week 되겠습니다. So, come by. 자, come by and see 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What Olson's offer. 힘드시다라면 what 앞에서 와서 보세요. 들러서 보세요. What Olson's offers.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보세요. 라는 부분으로 여기는 끝발음을 z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the is 끝에 발음도 여러분이 정리해서 정확히 잘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광고 지문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